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용광로가 보입니다. 철강주들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팀장님, 철강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악재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제재도 봤는데 유럽의 뭐 제재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좀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게 시청자분들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철강? 우선은 이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데 네. 이제 수남매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섹터들이 점차적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쵸.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도 반등을 하고 있고 석유화학 관련된 sek터도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업종이 이제 바닥에 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철강 관련주들이 유독 많이 바닥에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첫 번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에 50%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일단 최근까지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중국이 철강을 감산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중국이 철강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이유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그러니까는 저가 물량으로 계속 공세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뭐 미리 좀 단도리를 더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유는 무관세 관련된 수익 쿼터 절반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초과 물량 관세에 대해서 50% 또 관세를 물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정부 쪽에서 일단 내수에 대한 철강은 좀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일본산이나 중국산에 대한 열연 강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순환매적인 차원, 그리고 감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본격적인 시장에 대한 경기 회복 능력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에 철강이 다시 좀 붐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철강주 사실 뭐 오늘 최근에 우리 시장이 웬만한 업종이나 섹터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철강만 정말 최근에 관세, 미국에서도 관세, 유럽에서도 관세, 여기에다가 중국에 치이고 이러면서 철강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뭐 꿈틀꿈틀하고 있긴 합니다, 철강주들이.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철강주들 종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어떤 종목을 주목해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29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또 알래스카 관련 투자 이야기가 좀 나올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넥스틸을 좀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이 종목은 이제 알래스카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가스관을 상당히 좀 많이 만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스관에 필요한 강관을 주로 만드는 업체다. 그런 점에서 일단 넥스틸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이제 철강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 회사를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현대기아차죠.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좀 단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4년간 한 26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직접 철강을 생산을 해서 고스란히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일원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단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또 10월 30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철강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일단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안정적인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에서 이 환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수출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현대제철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넥스틸과 현대제철 두 종목을 주셨는데 다음 주에 또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이 둘 다 있는 종목이네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현대제철은 다음 주에 또 실적을 보면서 한번 철강 업계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도 저희가 철강주 중에 가장 좀 그래도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탑픽 종목으로? 뭐 아무래도 뭐 이 종목이죠. 포스코 홀딩스. 네네. 예, 뭐 대장이죠. 마켓쉐어 1위이기도 하고 결국에 이제 포스코 그룹 쪽이 2차 전지 소재와 많이 연계되어 있는 쪽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퓨처밀이랄지 이 포스코 자체에서도 이 뭐 리튬 관련된 부분에 직접 추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2차 전지가 반등을 하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뜬금없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철광석 가격이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그래도 뭐 1분기 정도 수준의 철강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원자재 가격에 대한 뭐 의 부담이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1만 9,500원인데 뭐 31만 뭐 4,000원, 5,000원까지, 뭐 31만 1,000원까지 네. 부담 없이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들을 다 돌파한 3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8만 6천 원 정도는 한번 지키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어요. 철강 업계의 모멘텀도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또 2차 전지와도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불 뿜을 때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도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는데 과연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포스코홀딩스를 철강 플러스 알파 2차 전지 엮여 있는 모멘텀으로 함께 투자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